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총원이 1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문비어천과 언론들이 요란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그 숫자가 별로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옆에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숫자들, 자유한국당 해산총원에 가세할 잠재성이 있는 이런 숫자에 비교를 해보면 그것은 별로 저에게는 놀라운 숫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 문재인 후보가 득표를 했던 41%, 그것의 10분의 1이 겨우 넘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패스트 트랙으로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201만 표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당원은 현재 4만 5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들 350만 이상인데 그 중에 절반도 아직 청원에 가세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민노총의 조합원이 현 정부 들어서 급속하게 늘어서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민노총은 결집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해산 청원에 가세하자는 그런 캠페인이 이런 부분적으로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런 민노총, 정의당, 민주당 이런 거와 상관이 없이 그저 중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청원에 가세했다고 봤을 때 아직도 제가 옆에 보인 이 숫자에 비하면 청와대 청원 숫자는 제가 판단할 때는 놀라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른바 이 디지털 죽창 문화, 디지털 완장 문화, 완장을 넘어서 죽창처럼 죽창은 시청자 여러분 대나무를 아스팔트 같은 데에 세게 내려치게 되면 끝에가 이 3개나 4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시위에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게 됩니다. 아니면 그것을 날카롭게 이렇게 창처럼 깎아서 쓰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했던 시대의 추억이죠. 디지털 죽창, 청와대 청원은 디지털 죽창이다. 디지털 완장이다. 저는 사실 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저게 한국과 같은 이런 문화에서는 일종의 완전히 들쥐떼 파퓰리즘에 이용당하는 들쥐떼에게 깔아주는 멍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하는 문화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아서, 그리고 선정과 선동과 감성에 휘둘리는 이 들쥐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제1야당 지난 대통령 선거 때 24%를 득표한 제1야당의 해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종의 고자질을 하는 저런 식의 어떤 그 집단적인 문화가 가능한 나라, 그저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 선거제도라든가 공수처라든가 또는 이런 문화에 관해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 내지는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왜 자유한국당이 저토록 몸부림을 치면서 반대를 했는가, 나서서 물리적으로 왜 의사표현을 저런 식으로 했는가에 관한 어떤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이라든가 고민 또는 공방, 사회적인 공론화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조건적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 깊이 없는 감성,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에 쏟는 열정과 노력과 에너지의 절반만이라도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있는가를 연구한다면 저 청원에 가세했던 사람들은 저런 식의 이 행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안에 3분의 1, 4분의 1만 거기에 쏟아넣어도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과 문벼천과 언론에게 어떻게 휘둘리고 있구나. 우리가 완전히 애꾸눈이 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면 저런 식의 경거망동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디지털 죽창 문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 청원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감성팔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파퓰리즘, 이런 문화를 상징하는 청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별도 동영상에서 지적을 해준 것처럼 증인 윤지호입니다. 신변위협을 받지도 않았는데 마치 신변위협을 받은 것처럼 쪼르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달려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이에 화들짝 놀란 경찰이 서울경찰청장을 답변자로 등장시켜서 그 답변에서 8번이나 사과를 했던 이 정신나간 경찰. 그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국민을 속이고 경찰을 조롱했던 윤지호는 캐나다로 도망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무슨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또 설치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세월호 파리, 이런 세력들, 그리고 공수처를 설치해달라. 공수처라는 게 어떤 기관인지 저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설치를 청원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국민 대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MBC나 KBS의 방송 토론회도 좋고, 아니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도 좋고, 어떤 이 공수처가 이 나라에 필요한가? 공수처는 부작용이 없는가? 왜 이 정권이 공수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가에 관한 사회적인 공론의 무대를 통해서 공수처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검찰을 어떤 방향으로 다르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건전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수처를 폐지하자, 공수처를 설치하자, 이런 청원을 올리면 우르르 또 이 들쥐 파퓰리즘이 가세를 해서 소방직의 국가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들이 산불을 끄거나 아니면 빌딩 화재를 끄는 동영상이나 TV 뉴스를 보면 그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것은 예산 문제, 그리고 앞으로 지방경찰화 하려는, 지방직으로 하려고 하는 이 경찰과의 균형의 문제, 예산 또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 문제, 또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지방직으로 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에 관한 차분한 공론의 장을 망쳐버리고 그저 소방관들이 불쌍하니까 국가직으로 해주라, 비정규직들은 다 불쌍하니까 전부 다 정규직화 해야 된다 라는 식의 논리, 국가 예산이나 국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조망을 하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감성팔이하는 청와대 게시판이라고는 디지털 죽창 부대. 과거 노무현 정권 때 2005년이죠. 이 메가더 동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반미 극렬 시위대가 이를 지지하는 젊은 경찰들에게 죽창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죽창, 끔찍한 죽창. 날카로운 창으로 만들어서 썼던 끔찍한 시대의 추억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죽창 문화, 디지털 이 완장 문화, 청와대 청원 게시판뿐만 아닙니다. SNS나 또는 문자 이런 걸로 인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을 비판하는 이 공격하는 세력에 대한 이른바 문파, 좌파, 극렬 좌파 세력의 디지털 공격 문화, 디지털 죽창 문화. 죽창 문화의 책임의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때 조선일보사 이 조선비즈 기자가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면 아주 격한 표현의 문자나 댓글, 이런 것을 받는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해달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 가관이었습니다. 나도 정신 시절에 악플을 많이 받아봤다. 생각이 같든 다르든 그런 것들은 국민들의 다 의사표시라고 생각한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담담하게 생각하시라. 이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에 대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악플이라든가 또는 이 협박성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법상의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 아니면 공갈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범법 행위를 옹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죽창 문화가 기승을 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